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 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중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부이던 노예제도를 유지하려는 남부이던 모든 미국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용감히 총을 들고 자원하여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부인들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쟁의 승기를 잡았음에도 자신들을 계속 군대로 끌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은 1863년 6월 오하이오의 홈스 카운티에서 징집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봉기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군의 야포를 탈취하여 어설프게 요새까지 만들고 저항하던 이들은 주지사가 보낸 연방군 420명에 의하여 곧 진압되고 맙니다. 이어서 1863년 7월에는 뉴욕의 맨해튼에서 새로운 징병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뉴욕 징병 거부 폭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일랜드계를 중심으로 한 뉴욕의 빈민들이 일으킨 폭동 사건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동 중 하나였으며 징병제에 대한 미국 최초의 대규모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3년 3월 13일에 징병법에 서명하였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할당된 지원병 숫자, 즉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주는 징집으로 모자라는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여간 계속된 전쟁으로 사상자도 많았고 기존의 병사 중에서도 2년간의 복무기간이 끝나자 제대하려는 자들이 많아 신규 병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 징병법은 20세에서 45세까지 전 북부의 시민권자 또는 시민권 신청자인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각 주마다 할당량이 부과되었고 법안에 따라 자원자가 부족하면 징병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링컨은 약 30여만 명을 충원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흑인들은 1862년의 민병대법에 따라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에 자원하여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징병 거부 폭동의 원인은 훨씬 더 복잡했지만 이 징병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1864년 중반까지 부자들에게 병력을 기피할 수 있는 편법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군대에 가기 싫은 자들은 $300의 면제비를 내거나 자기 대신 복무할 대체징집자를 입대시키는 것을 허용했던 조항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집안에서는 대체징집자를 내세우거나 죽을 위험이 적은 해군 또는 비전투 지역에 주둔하던 부대에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장에 나가는 것을 회피하였습니다. 북부인들이 맹렬히 반대했음에도 이 법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징병에 대한 거센 저항과 기피가 뒤따랐으며 많은 부자들이 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병력을 기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많은 징집 대상자들이 대체징집자를 구하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가족들은 누가 군대에 가야 하고 누가 집에 머물지 정하기 위해 대체조항을 사용했습니다. 대체징집자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복무기간 2년이 곧 끝나는 병사들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하여 복무를 연장하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의 장점은 육군이 신병 대신 훈련된 고참병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징집을 통해 북군에 징집된 16만 8,649명 중 11만 7,986명이 대체징집자였습니다. 이렇듯 불평등한 징병법에 하층민들의 반발이 없을 리가 없었겠죠. 하층민들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전쟁에 나가 죽는다라는 불만의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식민 통치를 피해서 이주해온 뉴욕의 아일랜드계 빈민들이 이런 불만 집단 중에서 대표적이었습니다. 7월 11일 뉴욕시에서 최초의 징병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7월 12일에 게티즈버그 전투의 전사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월요일인 7월 13일 아침에 추가 징병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일랜드계 빈민들을 자극해서 폭동으로 비화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폭동은 이들의 징병 거부 폭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날 맨해튼 47번가 근처에 모여있던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500여 명의 성난 군중이 징병사무소를 습격하면서 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동은 뉴욕대 교구의 존 휴즈 대주교가 이끌었다고 합니다. 폭도들은 징병사무소와 우체국 등을 공격했으며 징병 대상자 명단을 불태우고 건물을 부순 뒤 시가지로 몰려나갔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경찰의 대응 수준을 넘어선 규모였고 설상가상으로 근처에 군병력이 없어 폭동은 맨해튼 전체로 퍼졌습니다. 7월 13일에 시작되어 4일간 계속된 이 폭동에 대략 5만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후 맨해튼 동쪽 지역은
폭도들이 완전히 장악했으며 뉴욕 경찰과 민병대가 투입되었으나 완전한 진압이 불가능했습니다. 폭도들의 불만은 곧 흑인들에게로 번졌습니다. 폭동의 원인이 된 징병법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던 차에 흑인들이 싼 임금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폭도들은 흑인들을 때려 죽이거나 화형에 처하기도 했으며 남부연맹의 대통령인 제퍼슨 데이비스의 이름을 부르며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방정부는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패배하여 후퇴하고 있던 남군을 추격 중이던 연방군 병력의 일부를 차출하여 뉴욕에 투입하게 됩니다. 곧 포토맥군 소속의 73 뉴욕연대와 65 뉴욕연대 수천 명이 맨해튼에 도착하여 폭동을 일으킨 군중에 발포하고 총검으로 진압작전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뉴욕 항구에 정박해 있던 연방군 해군의 함선들 역시 동원되어 군중에 포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진압작전 끝에 3일 후인 7월 16일에 겨우 폭동이 진정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00여 명이 죽었고 3천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산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징병거부 폭동에도 불구하고 뉴욕주는 다른 주들보다 더 많은 병력과 물자와 자금을 북군에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욕의 징병거부 폭동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